보면은 앱 디스크 마이너스 L 해서 보면은 디스크가 DV에 SDA가 100기가 그리고 바이트 수로는 이만큼 섹터 수는 이만큼 디스크 모델이 버추얼 디스크 그리고 섹터당 한 개의 섹터 곱하기 512는 512바이트 유닛이고 디바이스 스타트 엔드 섹터 사이즈 타입이 있거든. 이게 아마 나는 매뉴얼로 이렇게 스위치를 해서 이렇게 나올 거고 아마 여러분들 거는 좀 틀리게 나올 거예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DV 밑에 SDA라는 디스크가 100기가짜리가 하나가 달려져 있다라는 거지. 이거는 지금 보면 디스크 하나만 달려져 있으니까 나온 거거든. 그러면 디스크를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 만들어져 있는 거는 내가 뭐 더 지금은 할 수가 수 없으니까 디스크를 하나 추가해 볼게 내가 여기다가 디스크를 카드 드라이브를 하나 추가해 공적 확장으로 그 두 번째 디스크라고 이름 짓고 끼는 50기가로만 해볼게. 100기가짜리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마침 좋겠다. 지금은 디스크를 하나를 더 추가했고 추가하기 전에는 SDA만 있었지. F 디스크 마이너스 L 다시 해보면 SDB가 하나가 더 보이는 게 확인이 되지. 50기가짜리. 지금 리눅스 요즘 나오는 시스템은 그냥 디스크만 딱 추가만 하면은 자동으로 OS에서 디스크를 검색을 쫙 해서 디바이스 파일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데 옛날에는 알고 명령어로 스캔 한번 해서 새로 검색할 수가 있는지 그런 다음에 디바이스도 막 디바이스 파일도 만들어주고 하는 작업들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자동으로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 DV 밑에 SDB라는 게 두 번째 디스크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내가 작업을 하는데 DV 밑에 SDA에다 작업을 한다? OS가 이제 깨지는 거지. 그러고 나면 재부팅하고 나면 이게 안 올라오고 큰일 났다가 되는 거거든. 야, 지금은 DV 밑에 SDB가 되어져 있는데 음, 볼륨 그룹, LVM 뭐 이런 것들이 요즘은 유연하게 파일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어서 이거를 많이 쓰기는 하는데 개념을 좀 알아야지 이 부분을 사용하기가 쉽고요. LVM은 볼륨 그룹이라는 거를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볼륨 그룹이 뭐냐면은 립을 여러 개를 포함을 해가지고서 하나의 큰 덩어리로 쓸 수 있는 집합 개념이다라고. 근데 지금은 디스크가 하나니까 볼륨 그룹이 디스크 하나하고만 이제 들어가져 있는 거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은 TV 디스플레이를 하면 명령을 알아야 돼. PV 디스플레이. 또 아까처럼 맨에서 PV 디스플레이를 해보면 피지컬 볼륨의 정보들을 보여주는 명령이거든. 근데 PV 디스플레이 해보면 값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여기 시스템에는 아직
피지컬 볼륨, 그러니까 볼륨 LVM으로 뭔가 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라. PV 스캔 해도 안 나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PV 디스플레이 보면 아마 여기에 연관된 명령어들 뭘 보시라고 쭉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LVM, LVM.com. 뒤에 .conf는 설정 파일이라서 저런 부분들도 찾아보는 게 좋고. PV change, PV create, display, move, remove, resize, scan, 볼륨, 손피부 백업 뭐 이렇게 다 있거든. 너무 많잖아. 근데 대부분 보면 리눅스는 create는 뭘 만드는 거, 삭제할 때는 remove 요 용어를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 때는 create고 지울 때는 remove. 나는 이게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니까 이 정도만 얘기해주고 하면은 되는데 아마 여러분 따라야겠지. 그래서 PV 크리에이트를 해야 돼요. 근데 PV 크리에이트 명령어를 내가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잖아. PV 크리에이트 하면 포지션 아규먼트를 쓰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매뉴얼 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은 예제가 있어. 그래서 위에 뭐 옵션들을 찬찬히 다 읽어보고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지만 쉽게 처음 보는 명령어들은 예제를 먼저 한번 보는 게 좋구나. PV 크리에이트에 DV 밑에 SDC4, DV 밑에 SDE. 아, 저게 뒤에 두 개가 디바이스, 그러니까 디스크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PV 크리에이트 할 때 저 두 개의 디바이스를 뭔가 PV 크리에이트 명령어 가지고 뭔가 생성을 한다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initialize a partition at a full device거든. 요거는 특정 디스크의 시험 부분이고 얘는 전체 디스크를 이니셜라이징 해주는 거야. 그 중요한 거는 이니셜라이즈 했을 때 용어가 들어가 있다? 이건 주의해야 돼. 이니셜라이즈는 대부분 초기화해. 쓰고 있는 거에다가 이니셜라이즈 하면은 다 지워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유의해야 되는 거. PV 크리에이트 EV 밑에 SDB 하면 두 번째 디스크의 전체 공간을 PV 크리에이트 명령어로 초기화시켜줘. 그러면 피지컬 볼륨 DV 밑에 SDB가 지금은 성공적으로 생성이 됐고 디바이스 파일도 저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PV 디스플레이 해서 보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 이 시스템에는 LVM으로 쓸 수 있는 피지컬한 디스크가 현재 몇 개 있다라는 게 여기 나와. PV 디스플레이. 그러면은 지금 보면 SDB가 50기가짜리고 이렇게 정보가 나와져 있지. 근데 지금 P 사이즈도 없고, 토탈 P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얼로케이트 된 것도 없고. 그리고 보면 빠져있는 게 VG 네임이라는 게. VG는 뭘까? 모두 궁금해해야 돼. VG는 볼륨 그룹의 약자거든. 그래서 만드는 순서가 피지컬 볼륨을 하나 만들고, PV 크리에이터로. 그다음에 볼륨 그룹을 만들어주는. 볼륨 그룹은 VG 크리에이트라는 명령어로 하거든. VG 크리에이트. 마찬가지로 볼륨 그룹을 만드는데 예제를 보면 볼륨 그룹 크리에이트
마이 볼륨 그룹 디스크 아까 피지컬한 볼륨 피지컬 디스크 경로를 그대로 적어주는 볼륨 그룹이다. 이게 지금 보면은 두 개의 피지컬 볼륨을 가지고 한 개의 볼륨 그룹을 만든 거죠. 그리고 디폴트 피지컬 익스텐트 사이즈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주면 디폴트 값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 아까 VG 디스플레이 해보면 볼륨 그룹 정보도 없어요. 어, 볼륨 그룹 크리에이트 만약에 오라클 볼륨 그룹을 만든다. 오라 오라클이라는 볼륨 그룹을 만들고 그러니까 DV 밑에 SDP가 요게 디스크 경로잖아요. 이렇게 하면 오라클이라고 불려지는 볼륨 그룹이 하나가 딱 만들어집니다. 오라클 볼륨 그룹이고 LVM2고 맥스, 커런트, 오픈 이런 정보들이 쭉 나와. 볼륨 그룹 사이즈는 50기가보다 조금 작고 키2 사이즈가 4메가 토탈 키가 12799 얼로케이트 된 거 없고 프리한 거 없고 프리한 거는 1279 아니다 12799 그러니까 요 P2라는 사이즈 용어를 좀 알아요. P2는 피지컬 익스텐트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50기가짜리를 4메가씩 이게 쪼 이게 쪼개면 몇 개가 나올까? 많이 나오겠지? 4메가 곱하기 12,790 그냥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50기가짜리를 잘게 쪼개면 12,799조각이 나오는 거야. A4 용지로 생각하면은 50기가짜리 A4 용지를 잘게 쪼개가지고 12,799장을 쭉 만들어. 그러면은 쓸 때 A4 용지마다 이렇게 쓰잖아. 그렇게 쓰게끔 파일 시스템을 관리를 하는 거. 피지컬 볼륨 만들고, 볼륨 그룹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 건 이제 로지컬 볼륨을 또 만들어요. 로지컬 볼륨은 뭐냐면, 티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2,799개인데, 그 중에 파티션을 어떻게 쪼개서 만들어서 쓸 거냐. 이게 로지컬 볼륨. LV라고 해, 로지컬 볼륨. 로지컬 볼륨 프레임. 이것도 도움할 페이지를 한번 보면 좋지. 그래서 로지컬 볼륨을 만든다. 예제가 이렇게 나오네. 근데 여기는 로지컬 볼륨은 그 옵션들이 예제가 많아. 왜냐면 저 LVM이 기능이 되게 많거든. 가령 디스크 두 개를 가지고 미러링도 할 수 있고 스트라이핑 동시에 쪼개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옵션으로 내가 설정할 수가 있어서 옵션이 되게 많거든. 통과자는 그 레이드 레벨 뭐 이런 것들은 잘 보고 지금은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하기는 좀 그러니까 여기 좀 여기는 여기 부분을 보시죠. LV 크리에이트에서 대문자 L 주면 사이즈거든. 그 64. 그 다음에 N은 볼륨 그룹, 아니, 로지컬 볼륨 이름을 내가 지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볼륨 그룹에
할 건지 적어주면 돼. 그래서 보면 LV 크리에이트 마이너스 L 50 아까 50기가 있었지? 20기가 정도만 만들고 이름은 만약에 뭐라 하고 아까 뭐라 뭐라 이거 있었지? 음, 이렇게 하면은 오라클 볼륨 그룹의 오라 엔진이라는 로지컬 볼륨을 20기가 사이즈로 만든 거예요. LV 디스플레이에서 보면 이렇게 볼륨 그룹은 오라클에 있었던 녀석에다가 로지컬 볼륨은 오라 엔진이라고 만들고 사이즈는 로지컬 볼륨이 20기가고 그리고 요거에 대한 실제 디바이스 경로는 DV 밑에 볼륨 그룹 이름 밑에 로지컬 볼륨 이름으로 액세스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20기가짜리, 50기가짜리 디스크 중에서 20기가짜리 파티션 공간을 하나 정의를 한 거고 파티션 만든 다음에 뭘 해야 되냐? 파이스템을 만들어줘요. 우리 윈도우에서 보면 포맷 하는 거 있잖아요. 포맷. 포맷은 MKFS. MKFS는 뭘까? Make 파일 시스템. 그래서는 빌더 리눅스 파일 시스템이고. 근데 결국은 MK로 한 이유가 만드는 거지. 예제가 이 친구는 예제가 없네. 그러면 옵션이 마이너스 T, 그다음에 파일 시스템 옵션, 디바이스 사이즈가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 부분하고 여기 사이즈 부분, 뭐 다른 부분하고 차이점은 쇠가 있고 없고잖아. 그지? 이 친구들은 생략해도 돼. 이 친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항목. 그렇게 보면 돼. 그래서 MKFS하고 디바이스를 주면 일단 기본적인 규칙은 맞아. 그래서 MKFS 디바이스 이름인데 디바이스 이름은 로지컬 볼륨 요거라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조 보라 엔진으로 내가 명명한 20기가 디스크 공간을 포맷을 한다. 20기가짜리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네. 끝나. 그러니까 디스크에서 봤으면 아마 디스크를 한번 쭉 썼을 거야. 그러면 슈퍼블록을 백업해서 여기에다가 복사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되면 이제 유닉스에서 말하는 거는 마운트 쓸 수 있게 이제 어태치를 하는 거지. 그리고 오라클 엔진은 보통 오라클 디렉토리에다가 많이 만들거든. 그래서 일단 KDR에서 오라클 하고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데 마운트 아까 디바이스가 요거였었지. 오라클 이렇게 20기가짜리가 마운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기다가
오라클 엔진을 설치하면 조 디스크 두 번째 디스크에다가 라이팅 되고 DB 데이터 파일도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또 라이트를 시키면 되는 거. 이 마운트는 그냥 마운트가 풀리지. 근데 이게 재부팅 하면은 어떻게 되냐? 마운트를 해놨다가 재부팅을 하면 어떻게 되니? 엎어졌잖아. 근데 오라클 설치했는데 재부팅 하면은 안 올라오면 안 되잖아. 마운트 파일 스템을 재부팅해도 계속 마운트 시키려면은 설정 파일을 수정을 좀 해줘야 돼. 설정 파일은 대부분 etc 안에 있는 디렉토리에 보통 있고 여기에 스텝 뭐예요? 약간 파일 시스템 G테이블 스텝 이것도 있나? Static information about the file system 이렇게 있지. 그리고 리눅스도 그렇고 유닉스도 어떤 언어로 만들어져 있는지 알아? C 언어. 그래서 fstab 헤더라는 파일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 헤더 파일을 통해서 컴파일된 내용 가지고 애들이 VI 에디터는 좀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UUID는 뭐는 이렇게 했고 잘 모르는 포맷으로 지금 들어가져 있는데 이제 리눅스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고 기본적으로는 디바이스 DV 밑에 아까 오라클 오라 뭐지?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마운트 할 거냐라는 마운트 포인트 그리고 파일 시스템 타입이 뭐였을까? XFS일 거야. 그 다음에는 디폴트. 나머지는 똑같이. 일단 볼봅시다. 음, 이렇게만 일단 넣어줄게. 그런 다음에 마운트 마이너스 마운트 하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나오지. 어, 파일 시스템 타입이 틀리다. 저거 앞에서 배는 정도 있어.
마운트는 지금은 일단 되기는 되지. 파일 스텝 유세지. 음, 파일 스텝이 뭘로 만들어져 있을까? 여기. 리 익스 브레스 디폴트가 뭘까? 음, 여기 보면 디폴트 파일 스템 타입이 ext2래. XFS가 아니고 ext. 그냥 올라왔지.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 타입을 XFS로 만들었으면 아까 그 옵션으로 됐을 텐데 디폴트가 ext2라서 지금은 이렇게 해줘야 돼. 음, 음, 보면 UUID 값을 다른 애들은 다 UUID 값을 가지고 썼거든. 요거는 이제 유닉스들은 다 이렇게 지금은 하고 있고 리눅스들은 디스크가 이런 위치로 만약에 꼽혀 있어도 저 UUID 값 가지고 원래 디스크가 뭔지를 얘가 매핑을 시켜서 부팅 시킬 수도 있고 마운트 시킬 수도 있게 해서 UUID 값으로 하면은 위치가 좀 바뀌어도 잘 찾아갈 수 있게끔 했는데 이렇게 해도 어차피 뭐 서버들은 많이 왔다 갔다 안 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UUID 값을 알아내는 명령어가 뭐가 있을까? 이거 보면 명령어로 한 번에 보낸 게 있어. BLKID, BLKID, BLKID. 그러면 SDB가 요 무대에서 나오네. UUID. 쟤도 똑같을 거고.
마우스 포인터가 왜 미치지? 음, 좀 더 찾아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이 디스크를 핸들링을 잘 할 수 있어야지. 그게 기본이 돼.